전체가 둘러싸고 있는 마당은 조경을 하지 않은 채 흙바닥으로 깨끗이 비워져 있다. 그 마당에 내려쬐 햇빛이 온 집안을 환히 밝혀주는 것이다. 명제 고택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천장이다. 300년 세월의 연륜의 목재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조 역시 우리만의 것이다. 한옥은 그 목과 구조라고 해서 나무의 뼈대 구조가 이제 힘을 받는 그런 구조 방식을 사용한 집입니다. 특히 그 지붕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 하중을 받는 게 이제 큰 과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구성을 보면 이 보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 이 대들보를 보시면 아주 육중한 그런 목재를 썼죠. 거기에 비해서 기둥은 상당히 그 얇은 호리호리한 그 부재입니다. 이것은 그 지붕의 무거운 부재를 두꺼운 보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기둥을 좀 얇게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기둥을 얇게 써야지만 이제 실내 공간을, 바닥 공간을 좀 넓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한옥은 단을 쌓고 초석을 얹은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걸고 석가래를 얹어 지붕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구조가 지붕의 하중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대들보는 약간 휘어진 곡선 목재를 사용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는 힘을 받아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공학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사고가 흔들림 없이 튼튼한 집을 완성해주는 것이다. 명제 고택의 안채와 곡간 사이의 공간, 이곳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사다리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햇볕을 좀 안쪽까지 깊이 받아들이고 또 바람도 이제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와 함께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이 우수가 뒤에서부터 모아져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앞이 좀 넓은 것이 배수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명제 윤중의 청백한 삶을 보여주듯 소박하고 실용적으로 빚어진 저택. 제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지어준 이 집에 정작 명제 윤중은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 이제 5년 동안 사실 수 있는 시간 그 기회가 있었는데 선비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호사스럽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주를 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우리 명제 할아버지가 그냥 초가집에서 그냥 돌아가셨고 당신께서는 제사도 아주 그 이제 간소하게 지내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사도 간소하게 지내고 있어요. 밥 짓는 연기가 높이 피어오르지 않도록 굴뚝을 낮게 내라고 했던 명제 윤중은 추수한 곡식은 농민들과 나눴고 늘 백성의 삶을 배려한 삶을 살았다. 여기 이제 이렇게 불타는 흔적은 예전에 우리 이제 1800년 후반에 통학혁명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정읍에서 이제 이 논산 지역을 거쳐서 공주로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 집도 이제 동학군들이 그걸 이제 전설을 시키려고 이제 불을 조금 붙였다가 그래도 깨끗한 선비집이라 갖고 요것만 걸리고 이제 꺼줘가지고 이제 집이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죠. (300년이) 넘는 세월의 부침 속에서도 견고하고 정결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은 정성으로 지어올리고 성심으로 돌보았기 때문이다.
한창 건축 중인 자그마한 한옥 한 채. 전통공법 그대로 한옥을 짓고 있는 것은 이곳의 주인. 직접 한옥을 짓기 위해 전통 한옥 건축학교를 마친 다음 목수가 되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사랑채의 역할을 하는 공간. 사랑채 특유의 높은 기단을 올리기 위해 직접 돌과 흙을 쌓았다. 벌판을 이 별치에서 조망을 하기 위해서 좋은 그 시야감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붕과 지붕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기존의 채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옥 건축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목재를 다루는 것이다. 우리 전통 건축만큼 목재를 정밀하게 다루는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무와 나무를 끼우고 맞추는 결구 방식은 못을 박아 고정하는 것보다 더 탄탄한 골격으로 완성된다. 자연에서 온 소재와 섬세한 손길이 만나 완성된 집. 한옥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있다. 한옥은 그 자체가 과학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옥의 이염과 맞춤 방법은 못 하나 쓰지 않는, 보철물을 쓰지 않는 순수한 결구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은 사람의 몸에도 좋고요. 또 매우 견실하기도 합니다. 명제고택에도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과학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바로 처마가 그 주인공이다. 우리 전통 한옥의 처마는 길게 뻗어 있다. 처마의 각도와 깊이는 햇빛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한옥에 있어서 처마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옥이 여름에 시원한 이유도 바로 처마에 있고, 또 겨울에 비교적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도 처마에 있습니다. 북위 36도 전후에 있는 우리나라 지형상 한겨울에 추울 때는, 동기 때는 햇빛이 저 방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처마의 깊이가 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마는 한옥의 수명을 유지해준다. 한옥은 나무나 흙 같은 자연 소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나 눈이 닿으면 자칫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돌출된 처마는 빗물이 벽이나 나무와 닿지 않도록 해준다. 기단 밖으로 빗물이 떨어지도록 처마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처마는 햇빛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다. 처마와 청어문은 겨울철에는 햇빛을 가득히, 여름철에는 햇빛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치밀하게 구성돼 있다. 햇빛의 유입 정도는 실내의 밝기와 온도를 좌우한다.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는 여름 햇살은 막아내고, 겨울엔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올 만큼 낮은 각도로 완만하게 비추게끔 한다. 처마는 것 햇빛 자동 조절 장치인 것이다. 명제고택에는 또 하나의 자동 조절 장치가 있다. 뒤란에서 대청 창문을 통해 대청 마루로 부는 바람의 조절. 대청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바람과 온도의 조절 기능이 명제고택에 작동되고 있는 것일까? 실제 계측과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의 가설은 전통가옥의 경우 마당은 그냥 나대지로 놔두고 그냥 토양이고, 뒤란은 주로 식생이 많이 피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당과 뒤란의 피복 차이 효과에 의해서 한여름에 마당에서는 상승 기류가 일어나고 뒤란에서는 하강 기류가 일어나서 시원한 바람이 뒤란에서 마당 쪽을 불어온다. 이게 주로 많이 알려졌던 가설이었어요.
윤리구태는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일단 마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냥 토양으로만 되어 있고 뒤란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생이 있고 마당과 뒤란의 어떤 토지 피복의 차이를 보기에 매우 이상적인 조건이었고요. 가장 흥미로운 결과를 드러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안채와 곡간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다. 윤리구태 같은 경우는 그 안채와 광 사이가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유착해서 벤추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로가 좁아질수록 유속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과 안채와 광 사이에서는 그 부엌에서 나오는 각종 연기들이 배출이 될 텐데요. 그런 연기들이 자연스럽게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빠르게 밖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건물에 의해서 공기가 깔때기 모양으로 수렴하면서 풍속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벤추리 효과. 안채와 곡간 사이의 사다리꼴 공간에서 바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안채와 곡간이 가깝게 붙어 있고 위로는 처마가 덮고 있어 그 자체가 벤추리 효과를 일으키는 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장식품이 많은 곡간이 자연적으로 시원해지는 것은 물론 부엌에서 나오는 연기나 냄새도 빨리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뒤란으로 창문이 나 있는 대청마루는 어떨까? 흙바닥으로 비워놓은 마당은 해가 떠있는 내내 햇빛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닫지 않고 열어두는 대문을 통해 유입되는 바람도 상당하다. 숲으로 이루어진 뒤란은 햇빛을 가득 담은 마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그 바람이 창문을 넘어 대청마루로 불어가면 마당의 따뜻한 공기는 뚜렷한 상승 기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대청의 기류를 분석했을 때 이제 굉장히 재밌는 특성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바람은 마당에서 뒤란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굉장히 잔잔한 바람들이 아주 가끔씩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대청의 그 창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 횟수는 매우 작지만 그 강도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제 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오는 것보다는 평소에는 계속 이렇게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불다가 가끔씩 한번 강하게 차가운 바람이 휙 불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시원함에 대한 체감을 더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다. 어떤 우리 선조들의 이제 뭐 지혜가 그게 이제 담겨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걸 경험적으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툴은 없지만은 그런 구조를 만들면은 이제 여름에 더울 때에 굉장히 안에 한결 시원하고 그 안에 거주할 때 편리함이 있다 하는 걸 이제 굉장히 현명하게 참 잘 이용을 한 구조들이고. 전통 한옥을 우리 생활 속으로 더욱 가깝게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학계가 함께 한옥 기술 개발과 보급, 그리고
폭넓은 대중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 것이다. 여기가 이제 신한옥동이 있는 데인데요. 저쪽 건너편이 전통한옥동이고 저희가 나란히 두 동을 지어놓은 것은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어놨습니다. 또 저쪽 전통한옥동은 정말 우리나라 육성을 사용한 전통 공법대로 진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연구 개발한 내용을 반영해서 지은 신한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세워진 한옥들. 한옥 기술을 보다 널리 쉽게 보급하기 위해 개발 중인 기술을 실제 사용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신기술을 적용한 소재를 개발하고 개량하는 한편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목재 또한 현대 생활에 적합한 것으로 새롭게 찾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통 한옥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 새로운 시도 중 하나가 바로 창호다. 한지를 바른 전통 창호의 심미적 요소와 현대 창호의 기능적 요소가 하나로 융합된 시스템 창호를 실험 중에 있다. 한지를 바른 전통 살창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단열 효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창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 현대의 삶에서 멀리 떨어졌던 한옥을 다시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옥이 이제 안기틀 조사해 보면은 춥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건데 단열 성능을 높인 그 부분에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현재 이 실험 한옥들은 학생들이 직접 생활을 하는 기숙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한옥의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여기 산다고 했을 때 좀 한옥은 다들 춥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따뜻하고 신한옥이라서 그런지 그냥 원래 집이랑 똑같아요. 한옥인데도 꼭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공기도 따뜻하고 근데 분위기 같은 거는 또 한옥이니까 그런 점도 되게 좋고. 신한옥에서 또 하나 새로운 것은 복층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층에 바깥의 경관을 접할 수 있는 공간, 즉 사랑채의 누마루와 같은 공간을 배치해 자연 경관을 집 안으로 끌어들어오는 전통 한옥의 요소를 도입했다. 서양식 현대 건축의 베란다와는 전혀 다른 열린 공간으로서의 누마루는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누마루가 있으니까 여기서 식사도 하고 자연 환경도 볼 수 있고 되게 아파트 베란다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전통 한옥은 1층인데 이렇게 1층으로 고착화된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이전만 올라가면 30층짜리 살림집도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고층 한옥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의 도심을 본다면 워낙에 이제 집가가 비싸서 고밀화하지 않으면 건물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옥도 도심에다가 진다고 생각을 해서 고층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2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전란, 그리고 급격한 현대화를 겪으면서 우리 전통 건축은 서양 건축에 밀려 역사적 단절을 겪었다. 최근 한옥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옥은 일단 한국 사람들이 5,000년 이상을 경험하면서 우리 조건에 맞도록 진화한 건축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편안하고 적합한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물론 생활 방식에서 자연 조건에서 모든 조건에서 해당되는 말이고, 그렇게 본다면 짧은 기간 내에 적용했었던 양품 건축보다는 한옥이 우리 몸에 맞는 옷처럼, 맞춤 옷처럼 우리 집이라는 것이죠.